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과목 개편이 뭔지를 제대로 알려줄게요. 그래서 오늘 과목 개편 관련해 가지고 행정학의 조철현 교수님하고 그다음 행정법의 함수민 교수님하고 모였으니까요. 여러분 여기서 나가지 마시고 꼭 여기 와서 들어오셔야 됩니다. 자, 개인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함수민 강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행정학과 면접을 담당하고 있는 조철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는 경찰하고 공무원 쪽에서 형법하고 형사소송법을 맡아서 강의하는 김대환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해커스 공TV 과목 개편 특집 진행하기 전에 지난주 7급 총평 특집의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고 오실까요? 큐! 자, 오늘 이렇게 좀 국가직 7급에 대해서 앞으로 향후 방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선생님들 모시고 얘기를 나눠봤는데 앞으로 해커스 공TV 저번 주에도 얘기했지만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좀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 자, 네, 제 차례인가요? 네네. 네네. 사실 저는 되게 오늘 어떤 생각을 하고 왔냐면은 여러분들 뭐든지 습관이 붙어야 실력도 붙고 실력이 붙어야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야 합격하죠. 사실 저희 해커스 공TV 요거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봐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꿀팁 많이 있습니다. 네. 저 우리 이 두 분이 정말 재밌게 잘 하시면서 저 같은 사람도 와서 가끔 이상한 소리 좀 하더라도 우리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까? 그래 좀 하지 마십시오. 선생님 그 위험합니다. 이거 너무 안 됩니다. 질문이 많이 올랐어요? 질문 좀 아니 저기 뭐? 앞에 제가 봤는데 합격하셨다고 하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셔요. 여기 있다. 듣고 합격했습니다. 이번에 해커스 듣고 합격했습니다. 감사하는 말씀 드리고 싶네요. 이렇게 올라왔는데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선생님. 아유, 우리 진짜 합격의 밤 꼭 오셔야 됩니다. 합격의 밤 오십시오. 오셔가지고 저희 꼭 말씀해 주시고요. 8월 27일 이제 여러분 다음 주죠. 8월 27일 날 화요일 저녁 8시에 과목 개편 특집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022년 구급 공채 시험 기준으로 사회, 수학, 과학 이런 과목들이 폐지된다고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그래서 행정법, 행정학, 그다음에 형법, 형소법 같은 과목들이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저희 학원에서 대표 선생님, 각 과목의 대표 선생님 나오셔가지고 한번 시원하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다음 주에는 함수민 선생님, 조철현 선생님, 김대현 선생님과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커스 공무원학원 행정학 대표 조철현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해커스 공무원에서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함수민 강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형법하고 형사소송법 맡아서 하는 김대환입니다. 다시 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오늘 진행되는 방송 내용과 라이브 이벤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9급 공채시험 고교 과목이 폐지됐기 때문에 오늘은 과목 개편 특집으로 이제 방송을 진행하게 됩니다. 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초시생분들 그리고 재생분들 선택 과목 결정에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배워본 적이 없는 과목들 어떤 내용들을 배우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행정법, 행정학, 형법 그리고 형소법과 관련해서 소개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는 제가 소개시켜 드리는데요. 해커스가 답이다. 뭐 이게 좀 있나 봐요. 이렇게 있네요. 해커스가 답이다. 해답 노트 이렇게 해서 해놔가지고 안에 보면은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해커스가 답이다. 컨텐츠, 해답 노트 소개, 뭐 오답 노트도 있고요. 공무원 주요 시험 일정, 그다음에 합격 선배 Q&A, 사회복지직, 일반행정직 뭐 여러 가지 있네요. 군무원까지 써서 있고 뒤에 설명에 대한 꿀팁도 있고요. 뒤에는 이제 노트까지 해서 오답 노트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요. 요걸 마치시면 오늘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조어 퀴즈라는 걸 하는데 저 진짜 신조어 잘 모르는데 완전 아재거든요. 아재에서 신조어 퀴즈 모르는데 아마 여러분 중에서 사전 투표를 했을 거예요. 누가 제일 많이 맞힐 것인지. 그래서 제일 많이 맞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내면 사회자가 앞에서 질문 내면 저희가 김대환 이렇게 손 들어가지고 신조어를 맞히는 거예요. 맞히면 맞힌 개수에 따라 상품을 드린다고 하니까 엄청 뻘쭘하거든요 지금. 그래도 하는 거예요. 하는 거고 이거 하고 나서 마지막에는 또 고민 상담 이벤트까지 이벤트가 2개 있으니까 꼭 보시고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해답 노트에 대한 설명은 드렸고요. 이제 신조어 퀴즈를 이제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네, 지금 신조어 퀴즈 말고도 또 지금 김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주신 고민 상담 코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이나 공부 관련해서 그리고 어떤 주제라도 상관없는데 오늘 주제인 선택 과목에 대한 고민 또는 어떤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 또는 시험 선택에 대한 고민 같은 게 있으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 3분을 뽑아서 고민에 대한 상담과 답변을 해드리고 베스킨라빈스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면 그 2022년부터 과목이 개편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준비하실 때 알고 준비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타이밍이 2019년도 8월이잖아요. 이게 중요한 게 2019년 8월부터 2022년 그 전에 합격을 할 것인지 아니면 2022년 1차에 개정되는 거를 준비할 것인지 과목이 달라지고 조정점수 제도가 폐지됐고요. 그다음 7급 같은 경우 21년도부터예요. 21년도부터 PSAT, PSAT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전략을 쓰느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민감한 주제로 오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다양한 얘기를 고민 상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 고민 상담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정확하게 찍어서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다음 뭐 개별적으로 과목이 어떤 과목이고 어떤 식으로 전략을 짜고 어떤 식으로 준비하면 좋을 건지는 우리 3분의 선생님들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과목 개편 특집을 진행하기 전에 이제 가볍게 신조어 퀴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채팅창에 힌트나 정답 그런 거 알려주시면 안 되고요. 정정당당하게 저희가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떤 선생님이 인싸 용어를 가장 많이 아실지 네, 저도 궁금합니다. 네, 화면에 문제 띄워주세요. 한 거예요? 정답 베스킨라빈스. 뭐 이런 거 이 정도야 뭐 베라는 맞히죠. 김대환 베스킨라빈스. 김대환 혼자 코인 노래방. 너무 잘하시네요. 써 있잖아요. 홍코는 혼자 코인 노래방. 아바라 뭐지? 김대환 아이스 바닐라 라떼. 선생님 너무 잘하시네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전혀 모르겠는데. 예? 너무 잘하네. JMT? 김대환 JMT? 존나 맛탱 뭐 그런 건데 존맛탱. 예? 너무 빠르신데? 아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뭐지? 탄 뭐 시구 모르겠어요. 몰라요. P 땡땡 U P 땡땡 이 피스? 노래 제목이라 추측도 안 되는데요. 댓글 한번 주시죠. 뭐예요? 한음 선생님 모르면 안 된다는데. 조재련 분발하라. 피땀 눈물을. 제가 뭐 방탄은 관심이 없어. 있지나 뭐 이런. 한수민 피땀 눈물. 이게 땀이구나. 저 표시가. 땀. 이제 알았다. 김대환 졌지만 잘 싸웠다. 쉬운데요, 너무. 이런 게 신조어구나. 제가 낮에 잠깐 어려운데요? 우연히 봤는데 아예 이건 전혀 모르겠다 하고 왔는데 저녁에 이런 게 있는 줄 알았으면 좀 낮에 좀 보고 오는 건데. 근데 베라는 신조어가 아니잖아요. 베스킨라빈스 맨날 쓰는 거 아니에요? 베라? 근데 이준호 선생님, 신민수 선생님이 모르셔가지고 저걸 그래요? 그럼 베라 우리 저- 맨날 전혀 쓰는 편 몰랐습니다. 아니에요? 네. 예. 이제 그럼 제가 이긴 거 맞나요, 이거? 와, 사전 투표 누가 1등 했어요? 저 아니에요, 이거? 김재현 선생님이 너무 잘하시네요. 그래요? 아, 근데 이게 신조어 정도 아닌데 이거 이거 뭐 아예 상대가 안 되는데요. 그죠? 네. 자, 이제부터 각 과목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 선택 과목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좀 집중해 주세요. 우선 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행정학 과목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행정에 대한 학문입니다. 객관식 행정학도 공무원이 되고 난 뒤에 행정을 집행하는데 가장 중요하고 밀접한 내용을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거시적인 정책을 기획하는 정책학, 또 인사, 재무, 조직 관리에 관한 내용, 그리고 현재 지방분권 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에 관한 내용 등을 다루게 됩니다.
보통 행정학 기본 1회독 하는 시간에는 일반적으로 학원 커리처럼 2달 정도 걸리는 식으로 잡으시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2달 만에 세부적인 내용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행정법 선생님, 형법 선생님, 형법 형성법 선생님도 오셨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법 과목보다 학 과목이 양이 방대한 게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형법이나 형소법이나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법학과에서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이지만 행정학은 말 그대로 4년, 그러니까 8학기 내내 행정학과 학생들이 배우는 게 하나의 과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2달 안에 다 본다는 거는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2달의 1회독을 한다는 것은 객관식 수험의 가장 기본적인 틀을 잡고 그리고 그 틀을 잡은 걸 기본으로 여러 번 회독을 늘려나가는 게 객관식 시험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1회독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에 집착하거나 모르는 내용에 어떤 매몰돼서 그 부분에 계속 집착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2달을 1회독을 목표로 한번 돌리시고 소위 말해서 그 다음에 계속 그 회독을 증가시키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학이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라고 이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어차피 객관식 시험은 암기 싸움이에요. 그죠? 당연히 암기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이지만 암기를 위해서는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를 하지 않고는 암기가 안 되고요. 만약에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학은 그 특성상 휘발성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행정학 자체를 이해를 하시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준비하셔야 훨씬 더 암기가 잘 됩니다. 특히 행정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조금 행정학이 과목이 특성이 달라요. 세부적으로. 그러니까 총론이나 정책학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론이 중요한 만큼 암기보다는 이해가 훨씬 중요합니다. 근데 조직, 인사, 재무, 환류, 지방은요. 법령 문제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인사, 재무, 지방, 환류는 암기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과목별, 세부 과목별로 조금 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우리 행정법 과목 소개 함수민 선생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행정법 과목 소개를 해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행정이라는 거가 처음에 공부하실 때 되게 낯설게 느껴지실 거예요. 근데 우리 국가 권력을 행정, 입법, 사법으로 세 가지로 나눠 봤을 때 행정이라는 것은 이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다.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법을 집행하는 작용이 그러면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느냐,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는 뭐 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라든지 뭐 쓰레기 분리수거를 안 해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았다든지 뭐 영업허가를 받았다든지 운전면허를 발급받았다든지 그런 것들을 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인 사건들을 이제 행정법에 적용시켜 보면 최근에 이제 어떤 정당이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해서 강제 철거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안에서 이제 보면은 그 강제 철거의 주체가 누구냐, 그죠? 행정 주체.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서울시가 되겠죠. 광화문 광장이니까. 그래서 서울시가 이제 강제 철거의 주체가 되고, 그러면 그 객체는 누구이냐? 이제 정당이겠죠. 그 객체, 그 주체와 객체의 개념, 그것을 이제 우리가 행정법을 크게 6편으로 나눠보면 1편에서 배우는 내용이고, 그리고 2편, 3편에서는 예컨대 이 사안에서 강제 철거가 적법한 행정청의 행위이냐, 위법한 행위이냐,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위법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전제로 철거 행위, 설치 행위, 그죠? 천막 설치 행위의 적법 위법 여부를 2, 3편에서 저희가 하게 돼요.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강제 철거가 적법함을 전제로 강제 철거가 어떤 절차로 이제 진행이 되는지 그것을 4편에서 우리가 보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5편에서는 이제 강제 철거 도중에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불법 행위를 했다. 그래서 손해를 입었다. 그럼 정당이 서울시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5편에서 배우게 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법 총론에서 마지막으로 배우게 될 내용은 이제 강제 철거 처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위법하다고 해서 정당이 이제 행정 소송이나 행정 심판으로 이제 다툴 수가 있는지, 취소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그런 내용들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분쟁 사건들 해결을 해야 될 분쟁 사건들이 이제 행정법과 많은 관련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되죠. 그 행정법이라는 과목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공부를 하실 때 행정법은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죠. 그래서 처음 1회독을 하실 때는 많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근데 2회독, 3회독 가시면서 2회독제는 공부를 하실 때 조금씩 이제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되시고 3회독제는 그래도 조금 편안하게 공부를 할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다. 요런 특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정법 과목이 이제 과목 개편으로 인해서 2022년부터 필수 과목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행정법을 꼭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지금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되기 때문에 이제 초시생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행정법, 행정학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존의 NC생분들은 지금 기존의 선택 과목 선택을 하신 그 과목이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제 끝까지 가시면 되고 2021년도까지 이제 합격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좀 선택 과목을 변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김대현 선생님 형소법 소개를 저희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대현 선생님, 네, 나와주세요. 자, 일단 형법하고 형소법 소개를 해드리면요. 쉽게 말하면 그 제주도에서 고유정이가 알죠? 유정이 알죠? 유정이가 지난편 죽였다고요. 지난편을 죽이고 그다음 막 썰었어요. 썰어가지고 막 뭐 어쨌든 뭐 삶고 어쩌고 막 버리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그 유정의 행위를 이제 범죄가 뭔지를 봐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였어요. 사람을 죽이면 살인죄.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썰잖아요. 썰면 이제 사체를 손괴했어요. 더럽죠, 진짜. 사체 손괴. 그다음에 이제 또 이제 버렸어요. 버리는 거. 이제 이거는 뭐 사체 유기나 은닉 이런 범죄인데, 그러니까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뭔지를 살펴보는 거. 사람을 죽였다. 그리고 뭐 여자친구랑 성관계 갖는 거를 뭐 때려가지고 했으면 강간이고, 둘이 합의하에서 성관계 가졌으면은 뭐 강간이 아니고, 뭐 이런 것을 범죄가 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 형법이에요. 형법. 그 다음에 이제 형법이 이런 것이고, 형사소송법은 일단 고유정이 잡아야 되겠죠. 일단 보면 뭐 CCTV 통해서 그 잡으러 갔는데 못 잡았죠. 못 잡아서 이제 집에까지 가서 또 인천에 갔다가 뭐 자기 집에 가서 잡으러 다니죠. 경찰관이. 그러니까 잡으러 다닌 것을 수사라고 불러요. 수사해가지고 범죄 혐의가 입증이 되면 검사가 공소제기라는 걸 해서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검사의 공소제기는 이 X를 가만두지 않겠다,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법으로 죽인다는 얘기니까 공소제기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 공판이고, 판사가 그걸 보고 나서 검사하고 피고인 변호인이 싸우는 것을 그 진행하는 과정, 이 전체의 형법을 적용하는 과정이 형소법이에요. 이렇게 이제 간략하게 고유정이 생각하시면 돼요. 고유정이 처벌하는 게 뭐냐? 형법이고, 그걸 처벌하는 과정을 나온 게 절차가 형사소송법이라고 하는 건데, 20년 경력의 형사 느낌이 난다고요? 박지현님 20년은 안 했고요. 20년 안 했고요. 7년 했어요. 경찰 생활 7년 했는데 제가 뒤지게 잘 잡습니다. 자, 일단 그건 상관없고, 일단 형법은 과목이 쉬워요. 재밌어요. 강도가 뭔지, 강간이 뭔지, 뭐 이런 거 찾는 거고, 살인이 뭔지 이런 거 찾아가는 과정이라 되게 재밌고 그냥 재밌어요. 그냥 재밌어요. 저로 대학 때 그냥 책이 너무 재밌어서 그냥 봤거든요. 술술 읽히는 책이어서 형법은 너무 재밌는데 어려워요. 어렵다기보다는 양이 뒤지게 많아요. 양이 많아가지고 형사소송법이 100이라면 형법은 한 150% 정도 되는 그런 과정이어서 형법이 양이 많아요. 특히 사기, 횡령, 배임이라는 이런 부분이 실제로 우리가 무슨 전매라는 것도 해본 적도 없고, 부동산을 사고 팔아본 적도 없기 때문에 뭐 소유권 지정 등기, 소유권 보전 등기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근저당권 설정 등기, 이런 아주 그냥 현실들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법으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짜증나고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한 기본 강의가 2달 과정인데 2달 정도 들으시면 한 6, 70 맞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출 심화 과정이라고 해서 기출 문제 같은 거 풀면은 한 80에서 90 맞아요. 8, 90 맞으면 분수에 지장 없고요. 그다음 이제 더 뭐 2달 과정에서 마무리 과정에서 뭐 문제풀이 과정이 있는데요. 그건 차차 시작하시면 제가 뒤지게 알려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형법은 그런 과목이에요. 재밌는 과목이고, 형사소송법은 처음 접할 때는 참 좀 달라요.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어서 좀 이런 맛이 있어요. 형법은 단락이 좀 잘라지는 맛이 있어요. 강도, 강간, 뭐 사기, 횡령 이렇게 잘라지는 맛이 있는데, 형수법은 시리즈가 이렇게 대하소설처럼 좀 되게 길어요. 형수법은 길어서
하나만 파트만 알아가지고 수사 파트 한다고 공판 파트까지 다 하는 게 아니고 쭉 이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점수는 학생들 얘기해서 보면 형법이 처음에 접할 땐 되게 재밌어요. 근데 나중에 지나보면 형법이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형법이고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고 형사소송법이 처음에 접할 때는 되게 짜증나요. 용어가 뭐 공판, 그다음 수임판사, 수소법원 용어가 굉장히 어려워서 처음에 시작할 땐 되게 어려운데 대신 분량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법보다 분량이 적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할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또 공통된 질문이 이해 과목이냐 암기 과목이냐 하는데 법은요 철저하게 이해 과목이에요. 암기 외울 게 형법하고 형수법 통틀어서 제가 세보니까 형법이 한 5개 되고요. 형수법이 10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편하려고 만든 법이고 판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판사의 생각을 이해하는 과정이거든요. 법이. 이걸 리걸 마인드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리걸 마인드를 이제 계속 쌓아갈 거예요. 단계를 거쳐가지고 조문을 분석하고 판례를 이해하는 과정을 거치면 암기할 과목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형법을 암기 과목이라면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좀 그런 거 아닌 것 같고요. 형법은 철저하게 형법 형수법 둘 다 이해 과목. 철저한 포커스는 이해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도를 꼭 딱딱딱 따가지고 이해하시면 나중에 외울 것도 없고요. 나중에 막 우리 공부하다 보면 막 못 외워가지고 막 노트에 만들어서 무슨 뭐 앞자 따서 외우고 이런 거 전혀 필요 없는 과목이에요. 저 경찰하면서 사법시험 붙었거든요. 근데 뭐 종이 남겨놓고 뭐 할 필요 없이 그냥 공부하면서 일하면서도 할 수 있는 과목처럼 형법 형사법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그냥 쉽게 풀어내는 과목이기 때문에 아마 과목 개편되면 뭐 괜찮을 거예요. 과목 개편되면 법 과목 하시는 게 아마 다른 거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고 다이나믹한 과목이라 재밌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고 조금 더 제 개인적으로 제가 유튜브도 운영하거든요. 유튜버 변호사 김대한 TV 검색하시면 제가 또 유튜브에서 또 열심히 또 설명을 드리니까 그리고 또 네이버에 경록과 검색하시면 되고요. 네이버에 김대환 치시고 검색하시고 제 얼굴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제 카페 공식 사이트 있으니까 다양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이렇게 하시고 그다음 이제 본격적으로 과목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과목 개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따로따로 이제 또 어떻게 전략적으로 접근할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시죠,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우선 우리 채팅창 요거 하나 박시현 님이시네요. 조철현 선생님 미남이시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그 밑에 우리 박세롬 학생, 요 학생은 제가 이번에 관리형 면접반 때 간호직으로 최종 합격한 서울시 8급 합격한 친구인데요. 철현쌤 실물이 잘생겼어요. 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칭찬 멘트 한번 읽고요. 네. 그리고 수염이 실시간으로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수염이 사실은 제가 오전에 강의가 일찍 있어서 사실 전날 저녁에 면도를 하고 자거든요. 그래서 저녁 되면 조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께서 각 과목 소개를 간단히 해주셨는데요. 매우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김대영 교수님 이야기에 정말 공감하는 게 저도 원래 학부에서 법학과 행정학 2개를 전공을 했거든요. 원래 법학을 제가 먼저 전공을 했습니다. 원래 법학과로 입학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강사지만 법학이 훨씬 재밌어요. 훨씬 재밌고 특히 형법, 민법은 재밌습니다.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에 100% 공감하는 게 민법이나 형법은 이게 논리 싸움이거든요. 근데 헌법은 약간 정치 싸움이에요. 그래서 헌법재판소 판례는 사실은 헌법재판관들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판례, 예를 들어서 수도 이전 위헌, 왜?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니까. 말이 됩니까? 근데 그건 사실 정치적 판단이거든요. 근데 민사나 형사는 굉장히 논리적인 판단이라 수학보다 정치한 법학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학 강사로서 굉장히 핸디캡을 안고 시작합니다. 왜? 행정학이 법학보다 재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재미없고 지루한 행정학을 최대한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김대현 교수님만큼 함수민 교수님만큼은 안 되겠지만 저도 재밌게 하려고 여러분들께 너무 재밌게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과 과목 개편에 대해서 조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선 함수민 선생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아까 미리 조금 말씀을 드렸네요. 2022년부터 이제 필수 과목으로 됐죠. 2012년도까지가 이제 필수 과목이었고 2013년도부터는 이제 행정법도 선택 과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조금 이제 지금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조금 이게 혼란스러우실 수가 있죠.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행정법은 이제 고득점 전략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제 용어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힘드실 수도 있지만 이해독부터는
정도는 3회독부터는 이제 조금씩 괜찮아진다. 그래서 실력이 어느 정도 이제 도달되면 그때는 이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올 수 있는 과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행정법은 문제풀이 시간이 짧아요. 행정법은 10분 이내에 풀 수 있는 과목이기도 하죠. 기출문제가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이렇게 정리를 하셔서 대비를 하신다면은 이제 좋은 점수 한 85점 정도, 90점 정도는 맞으실 수 있다.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실무 적합형 과목이다. 일상생활과 관련된 법을 배우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 대민 업무를 하는 공무원 분들은 이제 이거 행정법을 알아야지 원활한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이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7급 시험 과목이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 9급 시험 합격하신 분들 보면은 7급 시험을 또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그래서 9급부터 행정법을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신다면은 7급 시험 대비로 이제 미리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유리한 과목이 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자, 행정법을 선택해야 하는 이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아까 조금 말씀을 좀 덜 드린 부분이 있는데 1회독 할 때 그러면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까? 한 2, 3개월 잡으시면은 될 것 같고요. 이제 커리큘럼 따라오시면서 충분히 복습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그리고 이제 암기 과목이냐 이해 과목이냐 그거는 어느 과목이든 단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죠. 이해를 전제로 암기가 돼야지만 그 암기가 오래 가고, 그리고 확실한 암기가 될 수가 있다. 확실한 암기가 돼야지만 실제 시험장에서 빠른 시간 안에 확실한 답을 고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를 전제로 한 암기가 답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이제 필수 과목으로서의 행정법, 네. 그리고 2022년도부터 행정법이 어떻게 이제 변화가 될 것이냐, 난이도가 상승될 거라고 예측이 됩니다. 왜냐면은 종전의 국어, 영어, 한국사 과목 그대로 유지가 된다. 그러면 행정법 행정학이 이제 필수가 된다면은 이제 문제 변별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행정법 행정학이 조금 더 난이도가 상승이 될 거고, 실제로 2012년 합격자 이제 그 합격자 점수 통계를 보면은 89점이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5과목 총 100문제 중에서 11문제 이상을 틀리게 되면은 합격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행정법 행정학이 조금 더 변별력 차원에서 조금 난이도가 상승될 것 같다.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2012년도 통계를 기초로 또 말씀을 드리면은 행정법 합격자 평균 행정법 과목별로의 이제 행정법 점수를 보시면은 90점에서 거의 100점을 맞았어요. 그래야지만 이제 합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3문제를 초과해서 틀리면 그러면 좀 합격하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그리고 역시나 행정법은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빨리 풀 수 있는 과목이기 때문에 10분 에서 이제 15분 안에는 꼭 풀어야 된다. 그래야지만 다른 과목, 취약 과목을 풀 때 시간이 절약될 수 있다는 점 꼭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후로 이제 저희 그 김대한 선생님 형법, 형소법 이제 저희 과목 개편과 관련해서 조언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잘 들으세요. 전략을 어떻게, 태클을 어떻게 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2022년 1차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일단 경찰 시험을 기준으로 보시면 지금은 5과목이에요. 영어 국사, 그다음에 영어 국사, 경찰학, 형법, 형소. 이건 3과목은 선택 과목인데 보통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은 오래 하면 안 되거든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승부를 봐야 돼요. 그래서 9급은 조금 더 걸릴지 모르겠지만 보통 경찰은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로 승부를 보는데, 지금 2019년 8월 달 9월 아직 안 됐죠. 그러니까 2021년 2차가 아마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시험 칠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금 2년이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지금 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보통 이 정도면은 지금 상태에서 준비하신다면 당연히 영어 국사나 형법, 형소법, 경찰학 이렇게 선택하시는 게 맞고요. 만약에 본인이 이제 군대를 가거나 아니면 영어가 도저히 자기는 안 되겠다. 지금 이제 인증제로 바뀌거든요. 경찰은 인증제로 바뀌면 말만 5과목이지 3과목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하고
한국사가 인증제인데 뭐 한능검으로 바뀌든 영어 토익으로 바뀌든 뭐 지태프로 바뀌든 바뀌면 그냥 하면 돼요. 얼마 안 걸리는 과목이고 결국 세 과목 싸움인데 세 과목이 말이 세 과목인데 쉽지 않아요. 경찰은 어떻게 바뀌냐면 헌법하고 형사법하고 경찰학이에요. 지금 제가 형법하고 형사정법 두 과목을 가르치는데 두 과목이 한 과목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 다는 아니고 형법은 다 들어가요. 형법 총론하고 형법 강론이 다 들어가고 형사소송법은 앞에 있는 수사 파트하고 증거 파트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는데 현재 20문항씩 시험 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그 경찰청이 물어봐도 지금 문항수 조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직 확정은 아닌데 한 30문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형법형사법 20문제 분량이거든요. 그 다음에 수사하고 증거 파트 합치면 한 10문제 분량이어서 30문제 세 과목 하든지 25문제 세 과목 하든지 그건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뭐 헌법도 그렇고 경찰학 같은 경우도 지금 우리가 치는 경찰학하고 뭐하고 합쳐지는 거냐면 경찰 행정법하고 합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행특채에서 말하는 경찰행정과 특채에서 행정법이라고 따로 있는데 행정법 플러스 경찰학이 두 개가 합쳐서 한 과목이에요. 그럼 실은 세 과목 시험이라고 보이는데 제가 볼 때는 헌법이 한 과목이나 두 과목 정도 되고 형법 형사법이 또 한 과목에서 두 과목 되고 경찰학이 한 두 과목. 결국은 법싸움으로 바뀌기 때문에 과목 수가 좀 줄어드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과목 분량은 줄어들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 법싸움에 대해서 힘들 것이니까 본인이 만약에 영어나 국사가 힘들다 또는 뭐 군대를 갔다 온다든가 직장인하고 같이 준비를 한다면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형사법을 먼저 준비할 것 같아요. 형사법하고 경찰학을 먼저 준비해놓고 뭐 시험도 쳐보면서 뭐 군대 같은 경우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다음 이제 돌아오는 타이밍에 준비하시든가 아니면 지금부터 당장 준비할 것 같으면 그냥 하시는 대로 영어가 좀 본인이 강하다, 한국사가 강하다 생각하면 영어 국사 지금 테크 타고 그다음에 그냥 학원 일정 따라가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 보시면 좋겠고요. 질문도 한번 하시면 질문 좀 하나 읽어드릴게요. 국가직 7급은 형수법만 있는 게 좀 있어서요. 그럴 수도 있죠. 뭐 조삼모사죠. 뭐 바지 안에 셔츠 뭐 이런 거를 입고 김대한 선생님 설명 진짜 잘해주시면 쏙쏙 들어와요. 수미쌤 사랑해요. 뭐 그런 거고요. 일단 과목 난이도는 그렇고 헌법이 지금은 이제 이슈거든요. 헌법이 저 예전에 공부할 때 헌법이 쉬운 과목이었는데 지금은 헌법이 엄청나게 어려워요. 헌법 재판이 많아가지고 헌법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게 이론적으로도 어려운 과목이라 아마 형사법이 쉬운 과목, 경찰학이 쉬운 과목, 헌법이 어려운 과목으로 될 거라고 예상이 되고 세부적인 질문 같은 거는 여러분이 하시면 제가 이쪽 분야 전문가니까 개정되는 데 보고요. 국가직 같은 경우에도 형법, 형사법이 뭐 합쳐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치니까 분량 자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따로따로 치면 분량이 많지 않은 거고 형법, 형사법을 합쳐놔서 형사법이라고 하면 분량은 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보고요. 그 하여튼 과목 일단 커리를 치면 형법 한 과목 한 90점 맞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4개월에서 6개월, 형사법도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니까요. 그다음 이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행정학과 관련해서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대현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 중에 주요 질문이 하나 있어서 경찰학 관련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경찰 개편에 관련해서 헌법은 기본권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통치 구조는 아마 안 하셔도 될 겁니다. 헌법은 근데 기본권이 훨씬 중요하고 어려워서 이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아주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바지 안에 셔츠 잘 넣는 법 좀 꼭 좀 가르쳐 주세요. 제가 요거 꿀팁을 하나 드리면 처음 바지를 구입하실 때부터 바지 안에 끈이 숨어 있는 걸 구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봤을 때 벨트를 안 넣어도 깨끗하게 보이려면은 바지 안쪽에 끈이 숨어 있어요. 무조건 안쪽에 끈이 그걸 해야지 셔츠가 깨끗하게 예쁘게 들어가요. 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팁인데요. 저도 필요한 것 같은데.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경찰 개편은 우리 김대현 교수님이 잘 말씀해 주셨으니까 공무원 시험 개편에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국가직 7급 시험에 PSAT 도입이 확정되고 한국사 국어 시험이 대체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사랑 국어가 폐지되는 겁니다. 말이 대체지만 우리 김대현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거는 의미가 없는 시험이 돼버려요. 왜냐하면 한국사 같은 경우에 2급 따는 게 워낙 쉽고 PSAT은 국어랑 다른 시험입니다. 그죠? PSAT은 국어랑 다른 시험이기 때문에 한국사랑 국어가 폐지되기 때문에 그만큼 학법 과목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7급에서. 9급도 고교 과목 폐지가 사실 2년 뒤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뭐 행정학을 비롯한 이른바 학법 과목, 그죠? 무슨 학, 무슨 법으로 끝나는 과목 중요성이 매우 커집니다.
특히 9급 같은 경우에는 조정 점수가 폐지되기 때문에 학법 과목의 비중이 지금보다 현저히 높아지게 되기 때문에 결국 학법 과목은 지금보다 훨씬 중요해져요. 특히 과목이 선택이 아니라 고정되는 만큼 이 출제위원인 교수들이 내 과목을 쉽게 출제하겠다는 유인가가 아예 없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목이 어려워집니다. 당연히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실 과목 개편되기 전이면은 1, 2년 전에 보통 워밍업이 들어갔는데 인사혁신처에서 최근 출제된 국가직 7급이 한국사람 국어가 매우 쉽게 나오고 경제학, 행정학, 행정법, 헌법이 모두 어렵게 나왔거든요. 모두 어렵게 나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학법 과목 난이도 상승은 당장 내년 시험부터 분명히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물론 어떤 지금이랑 공부 방법을 완전히 다르게 가지실 필요는 없고 학법 과목 난이도가 올라간다는 것은 결국 정상적인 회독을 늘리는 것만이 실제 난이도 상승에 대비할 수 있다. 그럼 정상적인 회독은 어떻게 늘리느냐? 예를 들어서 저도 말씀드렸고 우리 함수민 교수님, 김대현 교수님 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처음 기본 이론 들을 때 모든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이론 듣고 그다음에 심화 이론 듣고 정상적으로 기출, 예상, 동형 커리를 타면은 이른바 정상적으로 수업을 따라오는 것만으로도 1년에 회독을 최소한 10회독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9급도 우리 경찰과 마찬가지로 1년에서 1년 반을 보기 때문에 이 회독을 얼마나 1년 안에 정상적으로 진행하느냐가 결국 난이도 상승의 올바른 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독을 늘려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요렇게 말씀을 드리고 우리 김대현 교수님 고민 상담 이벤트 진행하시겠습니다. 자, 고민 상담 이벤트 하고요. 좋은 꿀팁 안에 줄 있는 거는 이거는 저도 배가 나와가지고 하여튼 알겠습니다. 좋은 거고 고민 상담 이벤트를 진행하고 채팅창에다가 질문하시면 저희가 한 3명 정도 뽑아가지고 답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베스킨 라빈스 준다 하거든요. 그래서 베라 줄 거니까 기프트콘 싸드린다고 하니까요. 질문을 많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여러분 질문 마구마구 올려주세요. 대학교 2학 질문이 시험 직렬을 바꿔야 할까요? 직렬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요거 잠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학 과목 선택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그리고 이제 공무원으로 제가 9년을 근무를 했잖아요. 그러면 행정학 선택하신 분들이나 공무원 생활을 해보시거나 행정학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직렬을 처음부터 잘 선택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직렬관 전환은 전직이라고 합니다. 전직. 근데 전직을 하려면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시험은 TO가 있어야 열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전직은 실질적으로는 가서 거의 못한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직렬을 선택하실 때 사실은 되게 막연하게 선택을 하시거든요. 이 직렬이 뭔지 모르고 이번에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은 직렬이 행정학, 직업상담, 교정, 검찰, 세무, 관세, 마약수사, 철도경찰, 통계, 출입국관리, 보호 이렇게 나오고요. 그 밑에 직류가 있지 않습니까? 직류는 시험 없이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가서 내가 하는 일이 마음에 안 든다 했을 때 직류를 전환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일반 행정에서 뭐 법무행정으로 간다든지 법무행정에서 교육행정으로 간다든지 하지만 직렬은 못 바꿔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행정에서 세무로 갈 수 없고 세무에서 관세로 갈 수 없습니다. 전직을 해야 되는데 전직은 사실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내가 공무원이 뭔지 모른다면은 우리 해커스 아이디로 보시면은 아까 직렬을 바꿔야 하나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이 지나갔네요. 직렬을 바꿔야 handsome me 아이디 MEGREAT 미그리트 아이디 미그리트 요분 질문이십니다. 그래서 직렬은 바꿔야 하는 부분은 지금 직렬이 뭔지 모르겠지만 직렬을 선택하실 때 그래서 유동성이 큰 직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제가 공무원 생활 9년 하면서 느낀 건 막상 들어와서 본인이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다른 업무를 해서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인 조언을 해드리자면 일반 행정을 잘 모르겠으면 일반 행정 선택하는 게 장땡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특별히 어떤 소명이 있어서 세무직이나 아니면 내가 특별히 소명이 있어서 관세직이나 뭐 잘 모르고 갔어.
내가 특별히 소명이 있어서 통계직 간 게 아니야. 근데 가서 하다 보면은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직렬 전환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르면 일반 행정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내가 어떤 직렬을 계속 떨어졌는데 그 직렬이 소위 인기 직렬이라서 점수가 아주 높다. 그렇다면은 직렬을 바꾸시는 것도 괜찮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일반 행정, 예를 들어서 우정 또는 일반 행정 병무 분할 모집하잖아요. 근데 우정이나 병무나 이런 거는 직류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들어가서 얼마든지 일반 행정 일을 다시 다른 걸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행정학 사회 선택을 해갖고 점수를 낮은 거를 들어가기 위해서 이른바 뭐 교정이나 뭐 보호나 이런 걸 선택을 했다. 세무나 이런 걸 선택을 했다. 근데 그러면은 막상 들어가서 내가 세무직 업무 안 맞으면, 교정직 업무 안 맞으면 바꿀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결론, 직렬은 모르면 무조건 일반 행정 해라. 그리고 직류는 바꿀 수 있지만 직렬은 들어가서 고정돼서 못 바꾼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붙는 게 중요해서 직렬을 선택하고 싶으면 우정이나 병무 선택하는 건 괜찮지만 교정이나 세무 선택하는 거는 소명감 가지고 선택해라.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네, 저는 메그리트 분 선정해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어떤 질문을 봤는데 띠라리라 분인가? 아이디가 띠라리라. 행정법 지문 길이가 길어지면은 어떻게 키워드를 잡을 수 있을까? 그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그거는 한 번에 잡을 수가 없어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키워드를 잡아서 OX를 맞추기 위해서는 처음에 공부하실 때부터 이제 조금 정식으로 공부하는 그런 이제 공부 방식이 좀 필요해요. 근데 그게 이제 회독을 많이 돌리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그 의미 자체가 어느 정도 정독을 몇 번은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정독을 기본서를 하시면서 천천히 읽으시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요 우리가 이제 OX를 판가름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수업 시간에 좀 알려드려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거는 여기가 이제 포인트구나. 이 판례는 여기가 쟁점이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시간을 들여서 조금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만 나중에 긴 문장이 나왔을 때 키워드는 이거야. 그래서 이것을 보고선 내가 답을 골라야 돼.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공부하실 때 법 개념 정립하실 때부터 조금씩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책 정리를 하셔야지만 그래야지 나중에 그 키워드들을 빠르게 습득하고 빠르게 암기를 해서 실전에 적용시킬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정리를 꼭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그거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아까 띠라리라님 을 선택해서 죄송합니다. 하랑님이네요. 제가 아까 띠라리라님이라고 했는데 잘못 봤고 하랑님이 질문 주신 건데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네, 질문 당첨자 하랑님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김대한 선생님. 네. 제 질문은 많지가 않은데 뭐 잘생겼다 X 이거는 뭔지 잘 모르겠는데 절대 안 뽑아줍니다. 보니까 테란 리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형사법 하려면 형법을 꼭 기본 강의 태클을 탈 필요가 있나요? 은근히 많아요. 왜냐하면 공채에 보시면 교정직에는 형사법 개론, 그다음에 검찰직은 형법 형사법, 마약수사 마수는 형법 형사법, 철도경찰은 형사법 개론, 형사법 개론인데요. 하나만 해도 돼요. 관계가 연결 그러니까 이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형법하고 형사법을 두 과목을 하게 되면 두 과목이 보기보다는 한 1.5과목, 1.7과목 정도 하는 서로 겹치는 부분이 좀 있어요. 뭐 재수론도 있고 친고죄, 반의사불고죄 뭐 이런 것도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 형법 하나의 학문이고요. 형사법 하나의 학문이에요. 형법을 해야지 형사법을 잘한다 그러면 이거 사기고요. 형사법을 잘해야지 형법을 잘한다 이것도 사기예요. 그러니까 전혀 별개, 그러니까 조금 연관성은 있지만 조금 두 개를 다 하면 편한 거 있지. 형법만 한다고 해서 형사법을 못 한다든가 형사법을 한다고 해서 형법을 못 하는 과목은 전혀 아니고요. 실제로 저 학원에서도 형법하고 형사법을 따로따로 하는, 그러니까 형법이 끝나고 형사법을 강의하는 게 아니고요. 형법도 하고 형사법도 같이 진행을 하기 때문에 형사법만 듣는다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그 테란이라는 학생을 저는 선정을 했고요. 뭐 3명 정도 선정하면 된 거 맞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다음 제가 이제 진행을 보면 보니까 한 70명에서 한 70명 정도가 지금 동시에 동접자로 붙어 있는데 다음번에도 제가 뭐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다음에는 좀 뭐 변장을 하든지 좀 이쁘게 해가 살도 빼가지고 나오든지 해가지고 좀 재밌게 구성할 생각 같고요. 저 되게 재밌는데요. 우리
와이셔츠 넣는 거하고 조철 교수님도 그렇고 함수인 교수님도 그렇고 참 재밌어가지고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일단 요 정도 해가지고 여러분하고 고민 이야기는 다 나눠보고요. 이제 또 나중에 또 추후에 이제 라이브 통해서 공TV도 하고 경TV도 하거든요. 경TV 때 또 많이 오시고요. 라이브 방송 오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철현 선생님께서 행커스 공TV 9월 일정이 있으니까 그걸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9월 라이브 일정과 선생님 라인업은 조만간 해커스 공무원 홈페이지에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신조어 퀴즈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이 의견 주신 초시생 특집, 합격생 특집, 과목별 공부 방법 특집 등으로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수험생 여러분의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에 해커스 공TV 라이브 본방 사수해주세요. 네, 앞으로 해커스 공TV에서는 과목별 대표 선생님들의 공부 꿀팁, 그리고 합격생들의 단기 합격 비법과 같이 거짓 아닌 정확한 꿀 정보로 수험생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테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8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 잠깐만, 한 가지 하나만 더 볼게요. 조철현 선생님 며칠 전에 여자친구분이랑 청담동 이자카야 가신 거 맞나요? 전혀 아닙니다. 저 그리고 여자친구 같은 거 없습니다. 여자친구 없고요. 청담동 이자카야를 간 사람은 아마 제가 아니라 아마 제 쌍둥이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청담동 이자카야 같은 거 가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직장인 공부법은 제가 한번 드릴게요. 직장인 공부법은 자꾸 질문인데 제가 경찰 재직하면서 사법시험을 합격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시간 확보가 중요하고요. 주위 사람한테 여기저기 알리면 공부하기 더 힘들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직장을 유지한 상태에서 돈은 벌어야 되겠고 뭐 시험도 붙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중적인 걸 하고 싶으시면 일단은 자기 공부 시간을 그 6시 퇴근하고 나서부터 시간을 자기가 짧은 반경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러니까 언제 붙을지 또 전략을 잘 짜야 돼요. 길게 롱텀으로 갈 것인지 짧게 할 건지 보시면 저는 그래서 빨리 붙고 싶어가지고 기본 강의를 안 하고 그냥 기출에다가 그냥 그 다음에 뭐 기출을 돌리는 스타일로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전략은 뭐 제 카페 오든가 아니면 제가 옛날에 뭐 써놓은 것들이 있으니까 뭐 글 오시면 질문 오시면 하실 거고요. 병행도 가능하다. 병행도 가능한데 기본적인 머리와 기본적인 시간을 하고 기본적인 정성이 필요하니까 안 된다는 아니에요. 됩니다. 사법시험도 되는데요. 됩니다. 기본 머리 타고 가면 대신 시간 확보를 좀 하시고 주말 공부를 잘 하시면 충분히 된다. 그다음에 전략을 태클을 조금 잘 타셔야 돼요. 기출 위주로 타는 그러니까 버린 전략해서 저도 사법시험에서 칠 때 한 85점 전략 쳤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쳐낼 거 버릴 거 버리고 이해 안 가는 거 버리고 맞힐 거면 맞히겠다. 그 전략으로 하시면 아마 붙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니까 그 태클도 탈 수 있습니다. 그거는 추가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뭐 해커스 TV 관련된 거 끝날 것 같고요. 이제 홍보할 거 있으면 뭐 있지 않을까요? 단기 합격 꿀팁 이런 거 말씀하실 거 있지 않습니까, 교수님? 네, 앞으로 저희가 다음에 또 다른 특집으로 찾아뵐 때 또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공법 카페가 있어요. 함수민 공법연구소. 거기에 이제 여러분 질문글도 많이 올려주시고 이제 나름대로 상담하고 싶으신 분들 이제 상담글도 많이 올려주시니까 그쪽에 이제 공부와 관련된 이제 조언 얻고 싶으시면은 그쪽에 이제 글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함수민 공법연구소 네이버에 함수민 띄었어야 돼요. 공법연구소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에 뵙겠습니다. 제 질문은 네이버 블로그에 주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에 조철현 면접 행정학 써주시면 되고요. 질문 있으시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서 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좋아요, 안녕. 구독하기 많이 눌러주세요. 좋아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구글 일반행정 직렬 3개월째 준비 중이고 해커스 공무원학원에서 기본이론 종합 수강 중인 김우선나입니다. 안전공학과 재학 중인 김종휘입니다. 네, 휴학을 군대 가기 전에 했다가 군 제대하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과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을 취득해가지고 그거를 스펙으로 그걸 기반으로 취직을 하는 부분이 상당수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경우에는 6개월 정도 걸렸던 것도 있고 뭐 한 번에 못 배운다고 하면은 최대 2년에 3년까지 걸리는 자격증도 하고 있는 선배들도 봤기 때문에 그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녀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서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취직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 원하는 그런 스펙의 조건을 잘 모르고 또 제 스펙이 거기 기업에 잘 맞지 않는다는 생각에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막상 사회에 나오니까 고졸 채용 확대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주변에서 안 좋은 편견들도 많았고, 또 이제 제가 다니던 이전의 직장 같은 경우에는 월급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생활 면에서도 많이 불안정했었고, 또 주변에서 이제 경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주변 사람들이 이제 회사를 그만두게 되는 경우도 여러 번 보게 되다 보니까 좀 안정적인 직장이 필요했고, 그래서 부모님의 권유로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좀 많이 원하시고, 그다음에 저도 대학교를 다 4학년 맞춰 졸업하고 취업하는 거하고 이거 공무원 시험 합격해가지고 취업하는 거하고 시간과 비용을 고려해 봤을 때 이쪽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해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샘플 강의를 들으면서 저한테 맞는 선생님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영어 샘플 강의를 듣고 나서 해커스 공무원학원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베이스가 없던 상태여서 영어 때문에 많이 고민을 했는데, 영어 시작 집중반에서 이제 기초적인 부분부터 차근차근 쌓아가고 지금은 이제 기본반까지 올라와서 기본반에서도 무리 없이 잘 수업 듣고 있습니다. 학원을 그냥 실강 듣고 자습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학원 다니게 되면서 스터디나 또 상담이나 그리고 데일리 테스트나 정기적인 모의고사 같은 거 해주는 거 보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구나 느꼈어요. 튜터 사정으로 실강을 빠지게 됐을 때 그거를 인강으로 보충할 수도 있고, 실강을 들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빠뜨린 부분을 다시 복습함으로써 원래 알던 부분도 다시 한번 알 수 있고, 빠뜨린 부분은 더 채울 수 있어가지고 저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직 준비한 지는 얼마 안 돼서 크게 슬럼프가 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공부하면서도 제가 공부를 잘 하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고, 그래서 이제 학원 주변 사람들하고 이제 또 선생님한테 상담을 신청을 해가지고 담임 선생님하고 이제 어떤 과목이 부족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상담을 받아서 극복을 했습니다. 제가 일단 군 전역 후에 바로 여기 와가지고 많이 못 놀았어요. 그래가지고 군대 안에서 전역하면 해야 할 버킷리스트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그거부터 이루고 싶고, 그다음에 군대 안에서 한 음악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거의 연장선으로 제가 악기 연주를 통해서 남들을 좀 행복하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준비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은 많이 부족한 실력이지만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으로 이제 시험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풀어볼 생각으로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